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묘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정서적으로 저와 소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 채널의 구독자들은 젊어서 책을 사랑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책을 읽었던 사람과 읽지 않았던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특히 제 소설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사랑합니다. 제가 쓴 장편 연재소설 의문의 전화 한 통 5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가정적이고 집 밖에 모르던 남편이 어느 날 편지 한 장 써놓고 호련히 혼자 떠나는 영화. 그땐 내가 더 어렸고 조금 의아했고 감독의 눈으로 영화를 보지 못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살면서 자꾸 그 영화가 잔상으로 남아 부지불식간 떠오르는 나를 발견하곤 했어.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나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스스로 채찍질하곤 했었지. 그래, 세상의 모든 부부가 그럴지도 몰라. 우린 서로 지성인이니까 말이지만 남들에 비하면 사실 우린 문제의 부부도 아니었잖아. 그래, 그래서 어쩌면 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건지도 모르지.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골마 터진 부부들은 이런 이야기조차 할 수 없을지도. 암도 치유될 만해야 칼을 대는 거래. 암이 너무 커진 말기 환자들에겐 아예 수술도 안 해준다고 하더라.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더 골마 터지기 전에 별거를 해보는 거야. 내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계속 지원할게. 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차라리 우리 말 나온 김에 확실하게 이혼하는 건 어떨까? 민주는 한편으론 깔끔하게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다. 남에게 건강한 가정처럼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이혼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자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 역시 남편의 입에서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흔들렸다. 남편의 부탁대로 일단 떨어져 살아보고 그리고 이혼은 그 다음에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민주도 솔직히 결혼 생활 중에 친절하게 다가오는 남자가 왜 없었겠는가? 그리고 좋은 느낌을 받은 남자가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가정에 있다는 이유로 남자들의 친절함을 싸늘하게 거절했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힘듦이었지만 가정을 지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남자라는 이유로 미안해하긴 하지만 자신의 사랑을 찾아간다고 용기를 내지 않는가. 아무리 요즘은 여자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그런 용기조차 감히 발설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인 것만은 확실했다. 그렇게 혼자가 된 민주는 다가오는 남자들과 사귀어 볼까? 남편이 썸 타는 그 기분을 자신도 느껴볼까?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생각은 생각일 뿐 여자라는 이유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주변에 남편과 별거 한다는 내색조차도 비추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철통벽으로 옆에서 지켜줄 때보다 더 강하게 보이지 않는 한 겹 철통벽을 세우며 스스로 긴장했다.
남자들은 주인 없는 여자를 다 제 것처럼 취급한다는 말을 들었었다. 민주는 홧김에 서방질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조차도 남편과의 별거설을 일절 말하지 않았다. 다만 친구처럼 지내는 새언니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다. 새언니는 촉이 워낙 빠른 데다 나이도 비슷해서 그런지 동시대를 살아냈다는 이유만으로도 둘은 은근히 통하는 게 많았다. 원래는 잘나가는 중앙방송 아나운서였는데 오빠의 직장이 대구로 발령이 나자 한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나운서를 그만두기는 아깝고 서울과 대구로 출퇴근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 스스로 지방 방송국으로 내려왔다. 그만큼 새언니와 오빠는 사이가 좋았다. 부부 사이야 그렇다 치고 민주와는 시누이 올케 사이인데도 유별나게 친구처럼 변했다. 그래서 둘은 어떤 말도 할 수 있었다. 민주는 친구에게도 별거설을 일절 알리지 않았다. 만약 그들에게 알린다면 앞에서는 그래 같이 살아봤자 우리도 뭐 별 재미도 없어. 그렇게 말하며 위로하는 척 하다가도 뒤에서는 서로서로 안주거리로 삼기 딱 좋은 소재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척 연기하며 사는 값싼 사랑들로부터 자신의 사랑이 가짜라며 싸구려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남편과 별거에 들어간 지 2달 정도 되어갈 때 우연히 방송국에 갔다가 구세주와 부딪히게 된 것이다. 생각지도 않게 젊은 남자와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거기다 맥주를 한 잔도 아니고 2잔이나 마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사실상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유부녀란 위치였기 때문에 쉽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 없었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자 그는 자기 번호를 가르쳐 주고 서울로 떠났다. 핸드폰에 그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구세주를 그리워하면서도 전화를 건다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다. 민주는 대구, 구세주는 서울. 대구와 서울이라는 물리적 거리는 한편으론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다.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흔히 하는 말로 절대 2가지 조건을 갖춘 여자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우스개로 하는 말이 있었다. 지저분한 여자랑 거리가 먼 여자. 그런 말을 들을 때 남의 얘기려니 하며 그냥 가볍게 웃고 넘겼지만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내가 남자라도 집이 먼 여자는 절대로 싫을 것 같긴 했다. 물리적인 거리 말고도 전화를 걸 수 없는 연유는 당연히 또 있었다. 나이 차이였다. 거리와 나이, 우린 도저히 연인으로 갈 수 없는 관계였다. 외로울 때 가끔 통화만 하는 그런 남자 사회 친구면 어떨까? 민주는 집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언제나 구세주가 떠올랐다. 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놓기를 수십 번을 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고개를 가로저었다. 3살이나 4살이 어리다면 전화했을까? 통화 버튼을 몇 번이나 누르려 시도하다 그만두곤 했다. 아이도 있고 법적으로 남편도 있는 나이 많은 여자가 전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자신이 처한 제약들로 전화하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민주는 보통은 모르는 번호는 한 번만에 받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그냥 손이 저절로 수신을 눌렀다. 그것도 아주 재빠르게. 구세주일 리가 없음에도 왠지 구세주에 전하면 좋겠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며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구세주입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꿈속이라도 반가웠다. 어머나? 세주씨가 어떻게 제 번호를? 하하, 다 방법이 있지요. 어머? 혹시 우리 새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가 번호를 가르쳐 주던가요? 글쎄요. 이건 비밀이라서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는 구세주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고도
구세주와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자기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다. 한편으론 그동안 전화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잘 참아냈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동등한 입장이었다 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먼저 전화 걸기가 쉽지 않은 데다 민주는 유부녀, 그 남자는 총각이지 않은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방송국을 통해 수소문 끝에 번호를 알아냈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건 민주와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겠지 싶어 입가에 기쁨과 승리의 미소가 악동처럼 번져갔다. 민주는 기분이 몹시 기묘했다. 사실 전화를 할까 생각은 있었지만 우리가 딱히 전화해야 할 사이인가 싶어서요. 그래서 망설였어요. 민주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여성스럽게 말했다. 민주도 전화를 걸고 싶었었다는 마음을 슬쩍 비추자 구세주는 웃으며 좋아했다. 오늘 대구 내려갈 건데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까요? 오늘요? 몇 시요? 4시쯤이요. 대구 방송국에서 일이 그때쯤 끝나나요?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은 민주 씨 만나러 가는 건데요. 민주는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놀라면서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민주는 그의 말을 믿어도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그가 말을 이었다. 왜요? 우린 뭐 꼭 무슨 일을 보고 나서 만나야 하는 사이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요. 그럼 저번처럼 기차 타고 대구역으로 오는 건가요? 내가 역으로 나갈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요. 민주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차림을 살폈다. 그냥 이 정도면 깔끔한 옷차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세주를 만날 거라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먼지나 땀이 묻은 옷을 입고 나가기가 신경이 쓰였다. 이번 구세주의 대구 방문은 사무적인 일을 마치고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다. 사적으로 민주를 만나러 서울서 불어 내려온다고 하지 않던가. 민주는 오늘 3시부터 교대하는 언니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미안한데 오늘 1시간만 미리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약속이 있나 보지? 나도 늘 자기한테 신세 지고 살았는데 나도 신세 한번 갚아야지. 알았어? 민주는 마음이 분주했다. 다행히 교대하는 언니가 오늘 시간이 된다고 했다. 민주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다. 마침 아는 약사분이 하루 5시간씩 동네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줄 사람 좀 소개해달라 부탁했고 남을 소개할 게 아니라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생 돈이라곤 벌어보지 않았었는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보니 과외비와 식재료도 많이 들었다. 돌아서면 배고픈 나이 아닌가. 아이들이 돌도 씹어먹을 나이여서 고기도 많이 먹여야 했다. 반찬값이라도 보탤 겸 무료한 시간도 때울 겸 급한 대로 동네 약국에서 계산원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넉넉히 운동하고 골프까지 하며 생활하던 민주는 남편과의 별거로 인해 한 달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외의 돈은 만져보지 못하자 생활이 빠듯했다. 직접 돈을 벌어보고 나서야 돈 버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무 때나 친구들을 만나 커피숍을 가고 아무 때나 친구들을 만나 맛집을 돌아다닐 수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삶인지 미처 몰랐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자유가 없었고 단 하루라도 펑크를 내면 안 된다는 중압감으로 생각보다 힘들었다. 마치 족쇄를 찬 기분이랄까? 발이 있으나 내 맘대로 아무 때나 아무 곳이라도 갈 수 없는 메인 몸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남편이 벌어다 주어 편하게 쓰던 그때가 천국이었음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남편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별것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 민주는 생각해 보았지만 어차피 엎어진 물이었다.
인생이란 미리 알 수 없기에 삶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묘미가 있다지 않던가. 평소보다 1시간 미리 퇴근한 민주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 샤워하고 다시 화장했다. 날씬해 보이기 위해 일단 속옷을 볼륨업을 해주는 것으로 가장 섹시한 것으로 골라 입었다. 물론 오늘 그와 잠을 자는 사이로 가진 않겠지만 그가 그녀를 만나러 대구까지 온다고 하니 민주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민주는 지금 아줌마에서 여자로 변신 중이었다. 옷도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날씬해 보일 만한 옷으로 이것저것 입어보고 하나를 골랐다. 몸과 마음이 호수 위를 떠있는 우아한 백조의 발차기보다 바빴다. 할 수 있는 한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다. 분주했던 마음을 다독이며 그를 만나러 나갔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곳으로 가서 서 있었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지만 세주는 금세 눈에 들어왔다. 후광이 난다고나 할까? 조인성과 정우성을 조합해 놓은 것 같은 얼굴과 몸매와 그만의 걸음걸이가 그를 확 눈에 띄게 했다. 그는 우리나라 남성들과는 조금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의 체형을 가진 다른 남자들보다 다리가 곧고 길게 쭉 뻗어 있었다. 마치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마네킹 같은 흠없는 곱고 긴 다리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모습이 패션쇼를 막 끝낸 모델이 무대를 걸어 내려오는 것 같았다. 민주에게 세주는 아무튼 그렇게 보였다. 대구에 일이 없는데도 나를 만나러 온 게 사실이에요? 민주는 아무래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졌다. 세주는 당연하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말도 안 된다며 눈을 흘기며 말했다. 아무튼 뭐 다시 만나니 나도 반갑네요. 우리 어디로 가죠? 커피숍? 아님 혹시 배고파요? 우리 오늘 저녁 같이 할 수 있어요? 세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남편을 의식하는 눈치였다. 오늘도 남편은 마침 출장 중이랍니다. 세주는 그녀의 답을 듣자마자 환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우리 드라이브 갈까요? 난 개인적으로 답답한 공간을 싫어해서요. 좋아요. 오늘 서울에 몇 시까지 돌아가야 하는데요. 저야 뭐 몇 날 며칠을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침 내일이 또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민주도 사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차를 몰고 도심을 빠져나가 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이런 만남이 처음이고 어색해서 무엇 하나 자기의 의견을 내비치기가 조심스러웠다. 남자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갈고리가 되어 그녀의 신경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드라이브가 더 좋겠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도심을 빠져나갔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주는 한없이 달리는 민주에게 뜨악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답답한 공간 싫다면서요. 대구는 어딜 가나 탁 트인 곳이 없어서 지금 가슴이 뻥 뚫릴 동해의 푸른 바다로 가고 있는데요. 민주는 짓궂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장난쳤다. 오, 좋지요. 그녀의 장난에 그도 화통하게 웃으며 맞받아쳤다. 나 장난 아니고 진짜로 동해로 가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진짜라고 놀리면서 장난 가득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네, 저도 좋다는 거 진짜예요. 둘은 동시에 환하게 웃었다. 민주는 그냥 농담처럼 동해의 푸른 바다라는 말이 튀어나갔을 뿐이었다. 그런데 말이 시가 된다더니 말로 내뱉고 나니 정말로 이 남자와 탁 트인 동해의 철썩이는 푸른 파도와 드넓은 바다를 보고 싶어졌다. 언제 바다를 갔었나 생각해 보았다. 동해는 수학여행 때 가보곤 다시 가보지 못했다. 정말 우리 장난이 아니고 이대로 무작정 갔다가 바다만 딱 보고 다시 턴해서 돌아올까요? 민주는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표정을 지으며 웃으며 물었다. 좋다니까요. 저도 바다를 본 지가 한참 되었거든요. 민주 씨 힘들면 제가 운전해도 되고요. 아니에요. 제가 무사고 경력 20년이니까 운전은 제가 할게요. 정 피곤하면 휴게소마다 쉬면서 커피 마시면 되고요. 그래도 정 피곤하면 말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교대할게요. 민주는 설마 그가 맞장구 치는 게 장난이겠지 싶어 다시 한번 확인차 어쩌나 보려고 그를 쳐다보고 말했다. 지금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그는 놀라는 게 아니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장거리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가 된 사람처럼 의자를 살짝 뒤로 밀고 긴장했던 몸을 느긋하게 뒤로 누였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갑자기 경포대를? 수학여행 때 동해의 넘실대는 저편으로 해맞이를 보고 해마다 와야지 결심했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마음만 언제나 수학여행 때 보았던 동뜨는 해를 기억해낼 뿐이었다. 평소 당돌했던 민주였지만 외모로 보나 나이로 보나 그보다 내세울 게 없는 민주는 기우는 추처럼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경포대로 진짜 간다는 말을 3번씩이나 되물었다. 반복해서 묻는 그 의도의 숨은 마음은 이랬다. 나같이 늙은 여자랑 그렇게 멋진 동해를 가줄 거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멀리까지 오면 어쩌냐며 답답한 늙은 여자 취급하지 않을 거냐.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다. 뭐 이런 말들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이젠 고속도로를 진입한 지 한참이었다. 동해로 가는 건 기정사실이었다. 휴게소에서 민주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다시 저번처럼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번엔 강원도라 오늘 집에 못 돌아간다고. 이상하게 세주만 만나면 친구 아버지를 팔아먹는 자신이 한심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친구 아버지를 팔아먹어야 하는지 암울했다. 만약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친구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팔아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들을 느닷없이 저 세상으로 보내고 있자니 마치 살인죄를 지은 듯 등골이 오싹했다. 그렇다고 엄마에게 남자가 생겨서 같이 바닷가를 놀러 간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친정엄마는 민주가 주말 부부를 하는 줄 알고 계셨다. 그런데 주말에도 사위가 자주 내려오지 않는 것을 알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눈치로 알고 계시는 듯 했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었다.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는 깨어있는 분이었다. 김서방이 속 썩이걸랑 당장 이혼해라. 여자라고 참고 사는 시대는 아니다. 마침 내일은 민주도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었다. 남편의 일방적 별거에다 나름 민주만의 가슴앓이로 답답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던 때에 나타난 세주는 민주를 자꾸 용감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어쩌면 무의식의 어느 곳에서부터 동해가 가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무의식의 순간적인 장난을 빌미로 뛰어나왔고 그리고 입에서 뱉은 말대로 그대로 동해로 떠나게 되어버린 것이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동해로의 출발은 민주를 마냥 흥분되고 들뜨게 만들었다. 신혼여행 갈 때도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았다. 심장이 마구 뛰어 옆에 앉아있는 그에게 혹시나 쿵쾅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신경을 써가며 숨을 쉬었다. 젊은 남자에다 잘난 남자라는 것은 분명 좋긴 한데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영 편하지 않다는 거였다. 민주의 신경을 누군가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팽팽했다. 그런데 그런 긴장감이 싫지 않았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자 앞에서 이런 긴장감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특별한 긴장감. 늘어져 있던 신경이 살짝 팽창되며 활력을 찾는 것 같았다.